안녕하세요. 홍대용 작가님의 의산문답 볼 거예요. 자, 얘는 고전수필이에요. 고전수필. 지금 최근 3년간 수능에서 애들 가장 머리 빠지게 만드는 가장 어려운 문학이 바로 고전수필이었어요. 근데 고전수필은 좀 말하는 방식이 좀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뭐하러 말을 이렇게 어렵게 꼬아서 해? 이런 생각을 좀 받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썰을 푸는 어떤 룰이 있었던 거지, 옛날에. 그 룰이 현대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수필을 만났을 때 제일 조심하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서리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서리법을 판단할 때 얘를 진짜 조심해야 된다. 잘 들어봐. 쌤이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쌤, 공부가 싫어요. 공부 뭐하러 해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의 주장은 뭐야? 공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공부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안 궁금해. 이미 공부하기 싫으니까 싫어서 하는 말이잖아. 이런 게 서리법이지. 그치? 근데 그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힘든데 뭐하러 공부를 하냐고, 힘든데 뭐하러 공부를 하냐고? 이래. 그치? 이거는 여러분이 한 말을 쌤이 어떻게 한 거야? 재인용, 인용한 거지.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말하면 재인용할 수도 있겠지. 힘든데 뭐하러 공부를 하냐고? 라고 쌤이 말했어. 그치?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선생님은 힘든데 뭐하러 공부를 하냐고 주장한다고 나와. 이해했어? 고전 수필에서의 그런 썰을 푸는 형식이 내가 나의 주장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와서 질문을 때려버린다고. 뭐? 힘든데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 물음표.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읽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질문하는 학생이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 물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조건 그 아이와 대립되는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의견이 같은 수필은 없어. 무조건 반대해야 돼. 그게 그 당시의 룰이야, 룰. 그럼 선생님 뭐라고 주장해야겠어? 공부를 해야지라고 주장하겠지라는 생각을 깔고 가셔야 돼요. 다시 학생이 힘든데 공부를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었어. 그럼 선생님의 답은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미 고전이잖아. 고전은 룰이 있다고. 이 학생의 질문을 뒤집으면 돼. 비판하면 돼. 뭔 소리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선생님이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 대답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학생이 한 질문을 인용해. 공부를 왜 해야 하냐고? 물음표. 그러면 선생님의 주장은 힘든데 공부를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인용된 부분에 나 이 말 봤어. 나 이렇게 한글이 적혀진 거 봤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다 걸려 넘어져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 이 수필을 잘 이해를 못해, 고전 수필을. 그러니까 애들이 나 한글 봤어. 이거 그 사람이 말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용 일치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많이 하는 낚시 포인트입니다.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예요. 질문한 사람, 멍청한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는 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지. 다음. 선생님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이번엔 인용이 아니라 서리법으로 받아볼게요. 공부가 너무 힘든데 왜 해야 하냐고 물었느냐? 물음표. 그지? 그럼 선생님 주장 뭐라 그랬어? 공부해 마 이거지.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고? 선생님은 너무 힘든데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다. 이렇게. X. 선생님 주장은 정반대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Q&A, 누군가가 묻고 누군가가 답할 때 그거를 대답하는 형식이 너 틀렸어 임마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답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한 말을 인용하거나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의문형으로 바꾸는 서리법의 방식을 통해서 질문하는 멍청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의산문답은요, 홍대용은요, 유명한 실학자이고 북학파입니다. 이 북학파가, 여기 북학파는 청나라에 유학 갔다 왔어. 청나라에 유학 갔다 와서, 청나라의 어떤 문물? 여기가 되게, 물론 오랑캐긴 하지만, 과학도 뛰어나고, 그치? 과학도 뛰어나고, 되게 천문학적 지식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 유교해서 성리학을 하고 있었잖아요. 성리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유교와 주자하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홍대용이. 그게 바로 이 의산문답이에요. 이 내용이 되게 다양해. 근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는 좀 일부분인데 이거 말고 뭐 수특에 많이 나오는 거는 보통 과학적인 과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시롱이라는 사람과 허자의 대화로 이 수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문답이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의사는 뭐냐면, 그 산이야, 산. 중국에 무슨 의무여산이란, 적어줄까? 사실 얘는 중요한 건 아닌데, 중국에 의무여산이란 산이 있대. 그 산에서 허자와 시롱이 만나서 좀 묻고 답하는 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수필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시롱이나 허자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상적 인물이야. 왜냐면 이 이름부터가 이 인물의 특성을 대변하거든요. 시롱은 되게 실학적인 거, 실용적인 거를 추구하는 할아버지고, 허자는 허수, 비어있는 거, 약간 뭔가 관념적인 사람이야. 되게 공허한 얘기만 해요. 그런 약간 성리학자들, 유학자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그런 되게 관념과 추상적인 논쟁,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들, 그런 거는 백성의 삶을 절대 나아지게 하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런 유교적인 뭐 이가 뭐고 기가 뭐고 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탁상 공동만 하던 사람들을 이 실학자가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 말고 제가 이제 항상 프린트로 준비해 드리는 어떤 수특의 내용을 보면, 수특 같은 데서는 특징만 말해줄게. 일단 거기는 어떤 지구가 둥글다 라는 내용, 이거 되게 천문학적인 내용이야. 근데 당시 사람들은 되게 우리 세상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 지구 평평론을 믿었다고.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지구가 뭐 자전한다, 이런 당대의 과학기술을 홍대용이 받아들여서 썰을 풉니다. 당연히 계속 허자는 개소리에, 지구는 평평한데요? 말해서, 그러니까, 시롱이, 아이씨, 뭔 소리야, 이씨. 너 왜 구라를 쳐? 말해서 계속 둘이 문답을 해. 그런 천문학적인 과학적인 내용들은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 다음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있잖아. 이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고 이렇잖아. 근데 그 옆에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었죠. 중국이 최고라는 사상이잖아. 근데 중국을 중심으로 놓으면 중국이 중심이겠지만, 만약에 캄보디아가 중심이야. 그럼 캄보디아 위쪽은 러시아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럼 또 다를 거 아니야. 중심이 어디가 중심이냐에 따라 동서남북의 위치가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중화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때 중화를 비판하는 거는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상대주의. 다 각자의 기준으로 잡으면 거기가 중심이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리고 뭔가 어떤 자주성,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높이는 주제의식이겠죠. 중화하지 말라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의사문담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신사고 교과서에서는 다른 부분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기출은 아까 지금 쌤이 수특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내용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꼭 꼼꼼하게 이제 읽어보세요. 자, 그럼 실온과 허자는 대립적인 인물이고 앞으로 대립적이고 대조적인 주장을 할 거예요. 갑니다. 자, 실홍이 허자에게 물었어. 그럼 이제 누가 누구한테 묻는지 잘 봐야 돼. 문답법이니까. 실홍이 물었어. 그래서 쌤이 실이라 써놨어. 자, 사람의 몸이 만물과 다른 점은 뭐야? 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의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이 글을 읽다 보면 여기서는 사람 빼고 금수와 초목을 뜻해요. 만물이. 이제 허자가 대답해. 하면서 사람의 외양, 우리 이제 좀 머리는 하늘을 뜻하고 발은 땅을 뜻하고 뭐죠? 셔가 머리터는 뭐 산과 숲 이런 거 다 말하죠. 상징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무슨 얘기야? 되게 관념적인 얘기야. 여러분이 보기엔 개소리죠. 왜냐면 이거 과학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태어날 때잖아. 아비의 정, 어미의 혈이 교감해서 이제 아기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자라면서 막 눈, 귀, 코, 입 7구멍이 밝아지고 5가지 성품이 갖추어져.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다른 만물과 다르다. 즉 무슨 말이야? 사람이 금수, 초목보다 우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했더니 실옹이 이렇게 말해. 아유, 너희 말이 같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얘도 여기서 이제 어려운 두 번째가 바로 가정법이야. 가정법. 이 예를 들으면 깜빡했네. 아까 초반에 말했던 거 이어서 말하면 너무 공부가 힘든데 왜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답하는 거야. 그래.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 혹은 그래.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하고 블라블라 그 다음 얘기를 해. 그러면 선생님은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지. 나는 너를 반대해야 돼. 아니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너가 한 말, 학생이 질문한 내용을 가정법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주장을 전개한다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허점을 공격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 네 말대로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든다면 무슨 이황 선생님, 율곡 이희 선생님은 왜 평생 공부를 했겠냐? 그렇게 힘들면 그 사람들 공부를 왜 했겠어? 힘들면 안 했어요. 정당 아니야? 왜 자꾸 했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의 근거를 내세운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질문했던 내용, 상대방의 주장을 가정법으로 끌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만 보고 읽으면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게 겁나 힘들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문장 끝까지 읽으면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가정한다는 거야. 그치? 결국 선생님의 주장은 공부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 왜? 이왕하고 이이는 평생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었겠지. 라고 근거를 댄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도 지금 가정을 하는 거야. 너희 말과 같다면 네 말이 맞다고 치자. 라고 하면서. 그럼 사람이랑 만물이 다른 점이 없는 건데? 라고 하면서 상대가 말한 말의 허점을 공격하는 거야. 왜 다른 점이 없다고 주장하냐면 아니 동물도 예를 들어 강아지 털 있지, 사람도 털 있지, 똑같잖아. 그리고 강아지도 엄마 아빠 있지, 우리도 엄마 아빠 있지. 그게 정하고 혈이 아빠의 정과 어미의 혈이 교감한 거지,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금수랑 사람은 똑같아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차이가 난다? 아니다. 동일하다 이 얘기지. 이 되게 생태계 다양성 같은 느낌 나지 않아? 저는 약간 홍대용이 21세기 사람 같아. 지금 오늘날 너희 학교 과학사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야. 아주 진보적이신 분이에요. 1700년대. 자, 그러면서 생물의 종류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해? 세 종류가 있어. 사람, 금수, 초목이 있어. 근데 초목은 거꾸로 뿌리가 땅에 있잖아. 그래서 알은 있어. 근데 깨달음은 없어. 대신에 금수는 옆으로 살아. 즉 네 발로 걷잖아. 그러니까 깨달음은 있어. 근데 슬기가 없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생물은 이 세상에 한없이 얽혀 살아. 그래서 서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 근데 귀하고 천업의 등급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다시 그래도 물어보는 거지. 다시 물어봐. 두 번째 질문. 너는 차이가 있다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허가. 아유, 오죽 사람이 귀합니다. 얘 아직도 고집 부려. 아직도 지 생각이 있어. 지금 계속 비판적이죠? 그리고 금수나 초목이 무슨 지혜 깨달음 없어요. 예뻐 무리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귀해요. 쟤네들은 천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굉장히 우월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시롱은 웃겨. 웃으면서 말해. 그러니까 너무 가짜는 거지. 야, 너 진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반어법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단어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되게 식견이 좁은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오륜과 오사는 사람의 예의고 떼지면서 서로 배부르게 밥 주는 거는 금수의 예의며 지금 이거 여러 가지 구체적 예시를 나열하죠. 열거하죠. 그러니까 뭐야? 인간도 예의가 있고 금수도 예의가 있고 초목도 예의가 있다는 거죠. 다 예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same. 인간만 최고가 아니라 우리 셋 다 same 같은 거야. 같이 귀하고. 그리고 너 생각해봐라. 사람을 기준으로 만물을 보잖아? 그럼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그죠? 그리고 만물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잖아? 그럼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지. 결국 상대적이라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상대주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홍대영의 사상은 인간과 만물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21세기 인간이야. 그리고 하늘이 보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야. 새로운 기준. 하늘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나 만물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만물은 지혜가 없잖아. 그럼 속임수가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거짓 없어. 이런 거 조심하세요. 봐봐. 지혜가 없다는 게 원인이지. 그리고 속임이 없다는 건 결과야. 깨달음이 없다는 거 원인이고 거짓이 없다는 게 결과야. 자, 그러면 만물이 이런 거 주어 잘 봐라. 갑자기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주체 왜곡 조심. 문장 성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한국어 똑바로 읽어.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속임이 없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람 속임이 없다고 한 게 아니잖아. 만물이 속임이 없다고. 그럼 만물은 왜 속임이 없어? 지혜가 없어서. 그 만물은 왜 거짓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서. 그지? 그러면 만물이 사람보다 더 귀하다 그러지.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는 이제 약간 추론을 해야 돼. 그러면 봐봐. 만물은 거짓이 없어. 그럼 좋은 거지. 하투. 그럼 대립되잖아. 사람 만물의 대립이잖아. 그럼 홍대용이 생각하기에 사람은 지혜가 있어. 슬기가 있어.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속임이 있는 거야. 그럼 슬기가 있으면 뭐야? 아닌가? 죄송. 슬기가 아니라 깨달음이네. 깨달음이 있어. 그러면 거짓이 있다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대립상을 만들어줘야 돼. 고전수필은 이 한글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어지럽다. 꼭 이게 대립되는 거니까 만물의 특성을 정반대로 사람에게 부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자면 사람은 못돼 처먹었고 만물은 구라를 안 치니까 오히려 만물이 더 귀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거지. 자, 그리고 봉황이나 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다 구체적인 사례죠. 결국 얘네들에게 신이하고 시초, 울금초 이런 거는 이렇게 귀한 만물이 귀한 쓰임이 있고 결국 이가 뭐 하는 거야? 다 각자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지. 다 각각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귀하고 뭐가 천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사람이 큰 돌을 해치는 게 자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게 없어. 결국은 뭐야? 허자는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인간이라고. 되게 우월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너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고 만물을 천하게 여기는 거야 라고 해. 그러니까 허는 지지 않아. 다시 뭔 소리야. 봉황이랑 용 멋있겠다고 해도 걔는 금수잖아. 그리고 막 소나무 잣나무 초목이잖아 이러죠. 자, 그러면 쌤이 여기 나눠줄게. 자, 요렇게 나눠서 지금 지금 여기 봉황이랑 용 있지. 여기 부분은 아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세 가지로 분류했죠. 그지? 만물을 금수랑 초목 사람으로 분류했잖아. 그럼 봉황이나 용은 금수야. 금수. 시초와 울금은 초목이야. 분류해야 돼. 봉황이나 용을 초목이라 그러면 안 된다. 괜찮지? 그리고 여기 시초랑 울금초를 금수라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얘가 까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까고 있는 거야, 지금. 얘도 비판하는 거지. 지지 않아. 그리고, 근데 걔네는 백성한테 혜택을 입힐 수 있는 인이 없잖아. 또 세상을 다스릴 지도 없잖아. 얘도 또 계속 열거해. 지지 않아. 복식, 뭐 옷도 안 입어. 그리고 뭐, 의장. 이런 거, 이제 뭐, 약간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관습, 어떤 문화적인 무언가. 얘는 얘를 갖추기 위한 음악이고, 병은 뭐 병사, 뭐 이런 거지, 병사. 형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뭐 법적 체계,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법적 체계. 동물들의 세상에는 뭐 재판이나 이런 걸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없다고 이제 까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또 다시, 얘도 또 질문해. 얘도 또 질문하네.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답하네.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답해. 그러니까 허자도 질문하는 거야. 그때 실옹도 대답하는 거지. 너 진짜 바보구나. 너 멍청하구나. 그리고 너 그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는 거는 백성의 용의 혜택이지. 그러니까 참새를 겁나게 봉황 새가 다스립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용이나 봉황 같은 애들은 금수여가지고 지혜나 뭐 덕이 없다 그랬지. 예의가 없다 그랬지. 뭔 소리야? 겁나 있어. 겁나 예의 바르고, 겁나 지혜 있고, 겁나 슬기로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로는 허자의 말을 까는 거죠, 또. 하면서, 그리고 너가 뭐 의장이나 이런 거 얘기했지. 근데 5가지 구름 있잖아. 그 용의 의장이야. 용도 옷을 입고 있어, 임마. 여러분, 이거 진짜 서술을 잘 보셔야 돼. 구름이 의장이라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슬래시 쳐주고. 온몸에 들은 문체가 복식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딱 슬래시 쳐주고. 그리고 바람과 우레는 용의 어떤 병사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얘가 우는 거는 봉황의 예약이야. 근데 높은 언덕에서 화한 울음을 우는 것을 용의 예약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봉황의 예약인 거야.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문장이 어차피 시험에 나오니까 그 문장을 내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시험을 풀지 마세요. 하나하나 그 선지들의 근거를 지문으로 돌아가면서 얘가 근거가 될 수 있나? 같은 말인가? 이게 반대되는 말은 아닐까? 이렇게 꼼꼼하게 근거를 따지는 게 시험이에요. 어차피 지문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외우지 말고 주어 서술어를 잘 보라고. 콤마 기준으로 딱딱 잘라가면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에 도움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게 바로 만물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근거야. 그니까 너는 아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 있지. 얘 봉황이나 소나무 이런 애들 있잖아.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인이 없고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다 그랬잖아. 그 부분을 까는 거야. 뭔 소리야. 이렇게 그 백성에게 혜택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이 다 도와준 거야. 결국 인이랑 얘가 있어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예시를 열거하거든요. 얘들이 이제 다 만물들이 나타나. 만물들이 지혜가 있고 어떤 혜택을 준 것들이 나타나요.
보면 군신간의 의리는 벌에게서 왔고 병진에게의 법은 개미의 의로움에서 왔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벌도 이렇게 여왕벌이 있으면은 여왕벌 밑에 일벌들이 명령을 잘 지켜가면서 일을 하잖아. 그런 것들을 군신간의 의리를 이제 그런 벌을 보면서 군신간의 의리를 우리 사람들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이제 병사의 진을 놓는 거, 뭐 하객직 전법 이런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전법, 이런 전법은 개미에게서 배웠고, 예절 제도는 박쥐에게 배웠고, 그리고 그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그늘을 거미줄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물을 보고 배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들이 다 지혜도 있고 이 세상에 혜택을 주는 인이 있는 거다. 너는 왜 이걸 모르네 이 멍청놈아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까닭에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얘는 얘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이게 인용을 하면 신뢰성이 높아지고 어떤 설득의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냥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내용을 이제 본따 온다는 거지, 인용한다는 거지. 신뢰와 설득을 높인다. 뭐 고사를 인용한다 이런 말 다 괜찮죠? 자, 그런데 너는 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하늘을 보냐? 이러면 하늘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평무사한 거지. 공평하고 무사라는 얘기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대주의. 모두 함께 소중. 근데 사람은 부정적인 거죠. 너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면 만물이 하찮아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왔을 때 드디어 실용 2기입니다. 허자가 큰 깨달음을 얻더라로 끝나거든요. 허자가 이제 이런 문답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멍청했구나, 이런 우둔함을 깨우치고 깨달았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이 지금 이름을 보면은 실질적이라고 해서 실학 가치관을 강조하는, 이거 다 가상이다. 가상인물이야. 자, 그리고 가상의 인물이고 그리고 공허할 허자, 유학 가치관 주장한 사람이죠. 결국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수필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거는 쌤이 얘만 볼게. 선귤땅 농소 보면 어린아이가 거울을 보고 웃어. 근데 여기 보면 뒤쪽을 봐도 뒤쪽은 검은색이야. 그리고 또 웃어. 그러면서 왜 밝아지고 왜 어두워지는지 안 물어봐. 참 묘하구나. 이건 내가 이제 감탄하는 거죠. 감탄형 어미잖아. 그럼 영탄법을 만들지. 그러니까 뭐 깨달았다는 거지. 뭘 깨달아? 구애됨이 없이 스승으로 삶하다. 즉 어린아이가 스승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람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와 이 홍대용의 의산문답의 공통점은 뭐야?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 그러니까 나만 내세우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나 보이는 뭐 애기든 뭐 동물이든 초목이든 간에 다 배울 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대를 낮추어 보지 말자, 이런 주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의산문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고전수필 쉽지 않습니다.